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책 등 두께와 판형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기반해서 실제로 그 인디자인에서 책 등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책 등을 포함해서 표지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책 등 두께와 판형 요 파일 열어뒀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열어두신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할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중요한 거, 종이 두께는 종이 두께에다가 총 페이지를 곱하고 0.5를 곱해야 책 두께가 나온다는 것, 뭐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만들 거는 신곡판의 신곡판의 책이에요. 그러면 152에 225 152에 225 사이즈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거, 책 표지는 앞표지, 뒷표지, 책 등 앞날개, 뒷날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그 표지를 위한 문서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 다큐멘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냥 여기서는 지금 이 사이즈는 없죠. 자, 이 사이즈는 지금 현재 없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곡판의 사이즈를 할 건데, 신곡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곡판은 가로가 152mm, 그 다음에 세로가 225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게, 일단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 신곡판의,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신곡판 이렇게 글자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나머지는 뭐 첫 페이지는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는 몇 개로 할 거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표지, 뒷표지, 앞날개, 뒷날개, 책 등 5개 있죠? 그래서 페이지 수는 5개로 하겠다. 그 다음 첫 페이지는 뭐 이건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그냥 1로 놔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은 그냥 127 12.7mm 뭐 이 정도로 보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10mm로 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분 부분이 있죠. 여분에서 브리드는 3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3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3으로, 요거는 이제 그 재단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그 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했었던 요 리셋을 하셔서 요 상태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요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5이 돼 있고, 그러면 요것도 또한 앞표지가 되겠고, 뭐 뒷표지 이런 순서대로 해서 책등까지 5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표지, 뒷표지, 날개까지 하려면 이거를 이제 페이지들을 이렇게 나란히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여기에 나란히 놓여지질 않아요. 이것은 요 페이지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allow document pages shuffle, 이거는 이제 문서 페이지를 재편성하는 거를 허용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체크 표시를 지워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이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갖다가 대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붙고, 그 다음에 3페이지도 이렇게 갖다가 두시면은 옆으로 붙고, 이렇게 4페이지도 이렇게 갖다가 두시면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페이지가 너무 이쪽으로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책등으로 쓸 거니까 5페이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두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쪽 이제 마우스 휠을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사이즈를 좀 사이즈를 마이너스 CTRL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거나 여기서 요거가 다 보일 수 있게 여기서 좀 줄여 두도록 할게요. 한 70 정도로 해볼까요? 70 정도로 하면 웬만큼 보이는데 좀 더 60 정도로 해볼게요. 그렇게 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앞표지가 되겠고 여기 왼쪽 페이지는 뒷표지가 되겠고 이쪽 페이지는 앞날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뒷날개가 되도록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등은 요걸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도구라는 게 있죠. 페이지 트리라고 하는 거, 요 세 번째를 클릭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페이지를 선택해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현재 지금 페이지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 첫 번째 뒷날개 부분을 선택했더니 요거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사이가 나오죠. 이건 신곡판의 사이즈죠. 그 다음에 요것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서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각각 개별의 페이지를 선택하는 도구다라고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날개를 이제 그 사이즈가 달라야겠죠. 여기가 앞펴지고 앞펴지고 뒷펴지죠. 그럼 여기 뒷날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이 그 날개가 폭이 작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서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이게 좀 작지요. 그럼 이 날개의 그런 폭이 얼마냐? 이거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건 보통 한 99cm, 뭐 90mm,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미리 단위로는 이제 90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폭을 90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앞날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90cm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앞날개와 뒷날개가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책등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즈를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책등의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책의 종이 두께, 어떤 종이를 쓸 건지, 그 종이 두께에다가 총 곱하기가 이제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거기다 0.5를 곱하면 이게 책 등의 그 사이즈가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30mm, 3cm 30mm면 3cm라고 볼 수가 있죠. 30mm 정도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할 때 우리가 요걸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30mm가 된다 그래 30mm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3cm예요. 그러면 우리가 30mm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책등으로 쓸 거를 우리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요 책등으로 설정이 된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이제 책등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거는 책 표지의 지금 구성이 모두 갖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거지, 요 여백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30mm라는 것은 사실 3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책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약간 줄여볼까요?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한 15mm? 15mm면은
10.5cm 정도 되겠죠. 15mm라고 줘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15mm라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지금 이게 여백이랑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12점 가로로 여백을 12.5 뭐 12.7인가요? 그렇게 줬죠. 근데 그거랑 좀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뭐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등은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먼저 요거를 자 페이지 툴로 이걸 선택해 둔 상태에서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다가 일단은 그 마진 앤 컬럼 여기로 가셔서 요 여분을 한 뭐 1mm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1mm로 해주시면은 요거만 1mm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한 뭐 15mm 정도 그것도 문제가 없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아졌죠.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에 1mm에 맞게끔만 이제 책등을 우리가 디자인하면 될 것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뒷날개, 뒷표지, 책등, 그 다음에 앞표지, 앞날개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좀 키워도 되겠네요. 한 70 정도로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모두가 다 보이는 형태. 한 80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80페이지 정도 해서 80%로 해서 좀 더 잘 보이는 상태로 해놓고 80 정도 잘 안 보이네요. 한 75.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그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제 이 책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15mm로 돼 있죠. 이거는 15mm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만약 이제 80g 미생 모조지 300페이지라면 뭐 거의 이제 그 13.5cm 정도, 5mm 정도가 되죠. 13.5m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 이제 우리가 80이 아니라 이제 90mm 뭐 100g 정도를 썼다면 100g 정도를 썼다면 아마 15m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이 되죠. 그런데 만약 이제 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디자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는 32페이지가 되어야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2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작은 분량일 경우에는 사실 책등을 디자인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쓸 수도 없죠.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만약 5mm다. 그러면 0.5cm죠. 0.5cm여도 여기다 글자를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5mm가 아니라 뭐 5mm 이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여기다 글자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10mm서부터 5mm까지도 작게라도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시겠죠? 지금 현재 저는 여기를 15mm, 즉 1.5cm 정도로 잡았고 이거는 우리가 한 뭐 80 미생 모조지를 갖다 한 350페이지 가까이 만들면 아마 15m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책 제목을 우리 여기 보시면은 보통 책들은 책 제목을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게끔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요걸 한다라는 점들을 좀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일단 이 상태를 저장을 좀 해서 이제 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변형이 내가 만족할 상태로 됐다면 이걸 저장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신곡판 아까 이름도 신곡판으로 했었죠. 근데 신곡판인데 저는 이거를 01이라고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신곡판으로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만 불러드리면 신곡판 01을 불러드리면 요거 사이즈들을 갖고 신곡판을 좀 마음대로 또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먼저
책 제목을 입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마다 취향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책 제목을 입력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타이틀을 클릭하셔서 그래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먼저 글 상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저는 뭐 엑스트라 볼드를 하고 이 사이즈도 한 200 정도 20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굉장히 커지겠네요. 자, 너무 큰가요? 우리 나중에 이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한 100 정도로 해놓고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크네요. 이것도 좀 크고 한 60, 일단 60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표시가 다 안 나오면 요거 선택 도구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책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놔봤어요. 그러면 이거 60포인트인데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네요. 요거를 좀 행간을 좀 줘볼까요? 이걸 좀 줘서 약간 좀 위로 나타나게 하고 자간도 조금 더 줄게요. 조금 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줬네요. 이 정도로 줘서 자간이 좀 나타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단 색깔은 좀 나중에 주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해서 요거를 좀 올려둘게요. 올려둬서 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또 다른 카피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키워드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58개 이런 약간 카피적인 내용들을 많이 쓰죠. 요것도 또한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키우고 이것도 나눈 고딕에서 엑스트라 볼드로 줬습니다. 그랬고,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두 행 정도에 나타나게끔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이게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막 만드는 식으로 해봤습니다. 만드는 식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누구 지음이라고도 써야 되겠죠? 여기 누구 지음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공경훈 지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볼드를 엑스트라 볼드로 하고,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요 지음은 좀 이렇게 좀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제목을 영어로도 써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이걸 하시고 글상자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여기다 제가 먼저 입력을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영문을 좀 써주면 약간 좀 이게 장식적인 좀 디자인적으로 뭐 좀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한 줄로 또는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요거를 적당히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말이죠. 글자가 가끔 이렇게 영문 글자가 좀 장식적으로도 쓰인다. 뭐 이런 점들 좀 잠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키워줄까요? 키워주고 또는 자간을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좀 더 두껍게 할까요? 자, 영문이니까 우리가 영문 글꼴이 이걸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번에는 요 카피 같은 말이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책이니까 어떤 그 책이니까 여기 사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사진을 어떻게 넣을지 뭐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사진을 들어갈 건데 일단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둘 건데 한 여기 정도를 이렇게 사진으로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두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라 그랬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곳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표지 이미지 갖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사이즈가 좀 작네요. 너무 작으면은 요 사이즈에 프레임이 안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삽입한 다음에서도 요 선택된 상태에서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다른 이미지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됐더라도 이건 좀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이미지는 아닌데 좀 작게 됐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걸 좀 크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책 표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좀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출판사 이름을 이 출판사가 길벗인데, 제가 길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길벗이라고 일단 또 글 상자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판사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볼드를 하고 이거 약간 좀 키워서 넘어감치면 여기서 약간 좀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요것도 자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출판사 이름은 여기 정도에 뭐 여기다 둘 수도 있고, 보통 여기 가운데다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고를 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책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게 그 색깔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사각형 프레임 같은 거를 넣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약 넣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를 채우지 않았죠.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테두리는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도 테두리는 넌으로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채우기 색을 어떤 색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 계열을 지정한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채워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틴트를 좀 줘서 살짝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각형을 더 씌운 상태에서는 말이죠. 자, 셀렉션 툴로 가져와서 여기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어레인지에서 이거를 백으로 보내버리시면은 이렇게 위와 같이 이렇게 글자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앞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은 보통 표지에는 이렇게 색깔을 채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색을 채우니까 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색을 채우면은 만약 여기다가 이러한 색깔들을, 글자의 색깔을 말이죠, 클릭하셔서 완전히 하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글자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좀 안 보이죠. 그러면 요 색깔을 말이죠, 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진하게 하면 색깔이 점점 보여지겠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검정색으로 하되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검정색으로 아싸리 지정을 하는데, 자, 블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정을 하는데 이거를 진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요 검정색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회색 계통의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흰색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검정색에다가 틴트를 좀 한 10 정도 주는 거,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 정도, 틴트는 10을 줘서 이 정도로 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잘 맞진 않네요. 흰색이 여기 10 정도 줘서는 잘 안 맞는데, 요거를 뭐 다른 색깔로도 뭐 준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요 색깔조차도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앞표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